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대치동 최상위권은 7세 고시보다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대입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7세 고시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치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7세 고시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죠. 막상 보면 대치동 최상위권 아이들이 신경 쓰는 것은 따로 있어요. 오늘 7세 고시가 정말 중요한가?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힘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먼저 아이에게 맞는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에게 맞는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6세 영유를 다니던 한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7세 고시를 문의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영유를 다니면서 테스트 프랩 학원을 대치동으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아이가 문제를 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꼬마 아이잖아요. 그래서 저랑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봐봐. 테스트는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를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거야. 끝. 그뿐이야.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풀 수 있는 것은 푸는 거지. 그리고 나서 모르는 건 어떻게 한다? 별표를 친다. 근데 어떻게? 크게 별표를 칠 거야. 별표를 한 것도 푼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건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야. 자, 별표는 무슨 이야기냐면 도와주세요. 요거는 혼자 못하겠어요. 하는 표시야. 라고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담 없이 문제를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과정이 왜 중요하죠?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메타 인지를 키워줍니다. 그래서 꼬마 아이들에게는 점수 자체라기보다는 이 과정들 안에서 무엇을 잡아줄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알고 모름을 구분할 줄 알아야 뭘 배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지 배울 수 있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별표는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니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라고 표시해 줌으로써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레벨 테스트가 끝나고 그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정말 아이가 영리한데 지금 공부 방법이 맞지 않으니까 영어책 많이 읽히시고 영유 재밌게 다니시고 하면 된다라고 대치동에 보내고 싶은 학원이 있는데 거기 못 들어갈까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꼬마 아이는 사실 그때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지 않으면 공부 자체에 대한 오해가 생길 것 같았어요. 저는 더 긴 대화를 원했지만 좀 어머님이 실망감이 크셔서 거기서 대화는 마쳤습니다. 자,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3가지 있죠. 자, 우리 아이가 7세 고시 테스트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십니다. 자, 영유 출신인데 SR3이 안 나오네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 빅3 테스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이죠. 저는 그러면 이런 몇 가지 중요 포인트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그 테스트를 보려 하시나요? 자, 두 번째는 그 학원에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자, 목표는 무엇이고 지금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이 3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초반에는요, 테스트를 아이들이 통과하지 못하면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2, 3학년, 길게는 5학년쯤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한 학생들, 그 당시에 이제 시험 떨어지고 꾸준히 해온 학생들과 7세 때 확 레벨이 뛰어서
한 3점대, 미교 3점대를 받았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7세 미교 3학년, 8세 미교 4학년, 9세 미교 5학년, 10세 미국 교과서 6학년 이런 식으로 실력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민 아이들도 이런 속도로 학습하지 않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 빨리 뛰었다고 해서 계속 그 빠른 속도로 계속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부분에 천천히 뛰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7세 고시 테스트만 통과하면 될까요? 만약에 테스트 준비만 막 몰아서 시켜서 차근히 기본부터 쌓은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막 해가지고 테스트만 통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 기본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학습에 구멍이 생긴 경우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푸는데 또 문제의 어떤 패턴이 비슷하면 풀어내는데 기본적인 글에 대해서 이해가 짧거나 기본적인 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원에는 들어갔는데 너무 벅찬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반대로 너무 쉬워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어린아이가 6세 때 패턴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조금 벅찬감이 있었을 거고 해야 하는 것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원이 그 강도로 계속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도 봤어요. 자, 그러면 7세 고시를 통과한 아이들 그 후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학원에 합격하고 기뻤지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 또 시들해져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 또 본인의 공부 방법을 터득해서 중고등 과정에서는 필요할 때만 학원을 활용하며 공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다고 꼭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일도 아니지만 안 간다고 꼭 뒤떨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치동 최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7세 고시를 준비하시던 빅3를 준비하시던 간에 아니면 안 하시던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아이의 성장입니다. 이 영어 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실제로 계속 성장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혹시라도 빠르게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포인트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는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 나중에 발견하면 그때 가서 그 구멍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경우들도 보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대입의 변화를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대입 변화와 연결되는 학습 방향으로 결국은 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내신 등급제 변화로 인해서 수능 최저 등급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내신이 9등급제였는데 5등급제로 바뀌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수능 영어는 논리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단순한 영어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문제풀이 방식으로 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당장 점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자, 세 번째는 수능 영어의 선택지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변화를 보니 7세 고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공부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는 바뀔 수도 있고 조금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실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긴 안목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점수 나오면 기분 좋죠? 당장 점수 나오면 뭔가 성취하는 것 같잖아요. 성취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한 3, 4년 공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만 쳐도 12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가지시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각 연령마다 핵심이 되는 학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7세 고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자, 오늘 어떠셨나요?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향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